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6일 마감 시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27일까지 주식을 사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일까지 주식을 사면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내일까지는 주식을 팔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배당 낙 이후에 주식을 팔아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30날은 주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납폐일이라고 해서요. 네, 휴장입니다. 그리고 23년 1월 2일 날 다시 개장을 하겠죠. 뭐 10시 정도, 1시간 늦게 아마 개장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럼 배당락인데 배당주를 사는 게 좋을까, 사지 않는 게 좋을까? 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이번 올해는 배당주를 매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가 매년 연말에 주식을 가득 채워서 주식 배당도 받고 주식으로 투자해서 자본소득도 얻고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을 늘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현금 비중으로 그냥 그대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네. 그 이유인즉슨 배당락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배당락을 좀 커버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배당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배당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지금도 보시다시피 뭐 배당주들이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KT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KT를 지금 36,000원에 오늘 사면 약 뭐 5%에서 6% 내외의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대신에 그 5% 6%만큼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복을 하고 다시 36,000원에 되면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36,000원에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배당만 띵 받고 아무 뭐 문제 없는데 월요일날, 죄송합니다. 수요일날 이제 배당락이 툭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 3만 1% 300원, 350, 1,500원 빠지면 34,500원 이래서 시작을 한다고 치면 이 34,500원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략 난감한 거거든요. KT가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배당락 회복하고 줄줄줄 흘러내려 버리면 3만원까지 흘러내려 버리면 그때는 이 주식을 잘못 투자한 게 되는 거거든요. 반면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별로 보시면 오히려 작년에 3만원에 KT를 사놓고 배당을 받으신 분들은 39,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20-30% 수익을 나버리고 배당도 받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케이스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좀 쉽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KT, KTNG 이런 종목들이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잡는 거는 조금 힘들겠다. 은행주 역시 마찬가지. 고배당이긴 하나 이미 중간 배당을 많이 지급했고 증권주 역시 마찬가지. 배당락을 회복하고 2023년 실적이 좋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런 고금리로 가는 과정에서 증권 거래가 좀 더 둔탁해지고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휘청할 수 있는데 그 휘청할 때 한번 내려앉아 버리면 다시 좀 더 돌아오기가 좀 쉽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기업들이 한번 여기서 한 칸, 두 칸 정도 내려앉았을 때 그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거를 이용해야지 쉽게 이렇게 들어가서 고배당주 들어가서 배당 받고 배당락 회복하고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늘 해왔던 이 배당주 투자 전략을 완전히 전면 중단했습니다. 대신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주라기보다는 그냥 배당을 주는 정도 좋은 기업으로서 당연히 삼성전자도 배당주죠. 예, 현대차도 배당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배당락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 배당락이 다시 사느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이 뭐 1에서 2%, 뭐 2에서 3%, 이 정도는 그냥 받자라는 거죠. 현대차도 마찬가지. 뭐 지금 정확하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2-3%대, 뭐 2-3%대면 그냥 받자. 받고 나서 오히려
기업이 정상화되고 경기가 좀 살아나면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대차를 배당을 받자고 이거를 지금 15만 8천원에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 지금 뭐 거의 3%에 육박하는데, 그러면 현대차를 지금 15만 8천원에 사고 배당락 회복하고 그 다음에 3% 받고 한 17만원 정도 팔면, 야, 이거는 뭐 거의 뭐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인데,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제가 지금 이거를 자문을 해드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예 현대차도 안 사고 배당도 안 받고 그냥 현금 들고 올해 넘어가자. 오히려 현대차가 뭐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배당락 받고 뭐 15만 언더 빠지고 뭐 완전히 뒤죽박죽 되고 이게 주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완전 패닉장이 왔을 때, 그때 뭐 12, 3만원에 사서 14, 5만원에 파는 게 가능하지, 지금 15만원에 사서 배당락 해고 20만원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지금 현재 공급 과잉에 소비 침체, 그 다음에 뭐 금리 상승에,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 소비에 대한 어떤 지출이 감소하는 이런 국면에서 만만치 않겠다. 이 보시면 금리 급등 여파로 주택 대출 갚는데 월 소득이 60%를 쏟아붓는답니다.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내년도 쉽지 않겠구나. 예. 시장은 소비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제품이 팔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인간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밥을 먹으면 밥에 대부분이 우리 신진대사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하고 뭐 근육으로 뭐 두뇌로 뭐 배설물로 뭐 이렇게 뭐 해서 예전에는 이제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배설물로 20%가 나왔다고 치면, 지금은 이제 60%가 배설물로 다 나가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40%밖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내가 100만원을 받았는데 100만원의 60%를 이전에 했는데 다 써버리면, 그럼 난 40만원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30% 했으면 70%로 70만원을 가지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뭐 자동차 할부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할부금도 높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사기 힘들죠. 대출 써야 되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5천만원짜리 자동차를 한 번에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제네시스 이제 좀 사기 힘든데, 내가 일반 당연히 부자들은 살 겁니다.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차 매출이 갑자기 뭐 반토막 나고 그러진 않겠죠. 제 말은 그 10% 20%의 매출 차이가 나중에 이 영업이익에 큰 차이를 낸다는 겁니다. 기업은 좀 웃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매출은 10%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30-40% 깎이는 경우가 있고요. 매출이 10% 20%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갑자기 급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 대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 대량 생산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마진율이 높아지는 거죠. 예. 똑같은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한 사람이 10개를 만들다가 한 사람이 20개를 만들면 효율이 확 높아지면서 마진이 극대화돼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고정비가 정확하게 나가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지금 임금도 올라가죠. 물가 원자재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금리도 올라갔죠. 이러니까 현대차는 이제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예. 물가는 올라가서 자동차 값은 비싸지. 사람들은 너무 비싼데 자동차 값을 사기가 쉽지 않지. 금리는 올랐지. 할부 프로그램 진행하기도 힘들지. 그렇다고 할부로 안 하고 그냥 무이자로 줘버리면 현대차가 이익이 감소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현대차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프로모션비가 나가는 비용이 증대되는 구조로 가니까 이익이 감소하겠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현대차는 계속 좀 힘든 구간을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운이 안 좋다고 해서 좀 약간 하나 리콜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노조 또 드러나고 들고 일어나고 이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일단은 배당주는 투자 안 하는 게 지금 현재 저의 어떤 투자 의견이다. 개별적으로 하실 분들은 해도 될 것 같고요. 은행주는 또 왜 안 하냐? 은행주는 또 이 똑같은 겁니다. 이제 금리 급등으로 인한 이제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은행으로서는 돈을 잘 벌고 좋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갑자기 연체가 되고 과거의 신용카드 사태라든지 부동산 제2금융권 사태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태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부도가 나거나 중소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부실 채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이 아이들의 은행주 아이들의 돈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을 덜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늘 은행주를 연말에 샀는데 올해는 패스. 살 게 없다. 시장에 지금 살 게 없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공급 과잉,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 결국 자동차도 안 팔리죠. 이제 핸드폰도 안 팔리죠. 뭐 이런 것들이 가계 소득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반도체 시장 둔화. 그럼 자동차 힘들죠. 그다음에 게임.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제 게임이나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주는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엔터 관련주. 어차피 뭐 소비층 자체가 뭐 엔터 쪽이야 음악을 듣는 뭐 청소년들 뭐 그다음에 세계인들이 K-팝 좋아하는 뭐 이쪽이니까 좀 엔터 쪽은 그래도 좀 변동성이 좀 덜할 것 같고 증권주 뭐 거래량 안 나오니까 힘들 거고요. 그렇죠. 이제 보험주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주들은 원래 없는데 뭐 신약이 나와야 되는데 신약도 안 나오고 여기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과정 중인데 이때는 이제 증시가 한 칸 내려앉으면 바이오주들도 좀 버티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냥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이나 이쪽은 뭐 거의 뭐 지금 발목 복숭아뼈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쪽이 조금만 풀어주고 이익이 조금만 증가하면 그래도 그나마 이쪽이 좀 뭔가 기운이 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접근한다면 저는 이제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유상증자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쪽은 좀 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주, 뭐 항공주, 유상증자 끝난 항공주들 내년에 뭐 일본 쪽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항공편이 급증한다면 유가가 좀 빠지고 달러 환율로 좀 빠지면 여행객들이 굉장히 좀 증대되면서 이런 여행주라든지 중소형 항공사에서 유상증자 끝난 기업들이 좀 뭔가 좀 좋은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부산에 좀 볼까요? 네, 바닥에서 이제 슬슬 고개를 들고 있죠.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상한가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뭐 이미 이제 다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났으니까요. 한 요 정도까지는 3,000원 선 정도까지는 한번 띵 하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공매도 있나 볼까요? 공매도는 별로 없네. 네,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